자, 요번에 이제 시작할 게 한인예국단인데요. 이 한인예국단은 그 당시 임시정부의 이 김구가 만들었죠. 그래서 1923년 이후부터 국민대표회의 이후 이제 분열된 후에 임시정부가 이제 한동안 침체기를 이제 맞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돌파하고자 조직된 단체가 한인예국단이라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자, 결성 배경은 임시정부의 침체, 일제 감시와 탄압, 자금과 인력의 부족 등등 해가지고 적극적인 테러 활동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활기를 주기 위해서 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조직을 했던 단체고요. 특히 이제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인들 감정이 악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활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두 번의 큰 사건이 나는데 하나가 이봉찬의 이제 의거와 그다음에 윤봉기의 의거죠. 이봉창이 이제 신호위도 국왕을 저격하죠. 비록 실패는 했지만 저격을 해갖고 이제 마차를 이제 타고 있었는데 던져가지고 약간 빗나가갖고 이제 죽이지 못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 신호위도 국왕 저격 사건과 함께 또 윤봉길이 그 당시 1932년에 일본이 상해를 공격해요. 만주국이 세워진 걸 이제 좀 외부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상해를 공격했는데, 상하이 이제 전승 축하연을 할 때 홍콩 공원에서 큰 위기를 이제 폭탄을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뭐냐면 죽이게 되죠. 자,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대한민국 이정부의 중국인들 원조를 하게 돼. 만보산 사건 이제 반한 감정이 확산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특히 윤봉길 의거가 큰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 지원이 강화되죠. 그래서 중국 공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이 설치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강북군의 창설 기반이 되는데, 장제설이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죠. 중국의 100만 대병도 하지 못한 것을 한국 용사가 단행했다.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좀 볼게요.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으로 나타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정부의 자리를 잡혔으나 경제 곤란으로 그 정부의 이름을 유지한 길도 막연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신분금이 월급이 20만 원 미만이었으며 이것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겪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침체기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인예국단이죠. 김구가 조직한. 자, 요 연통제 실시는 이제 그거 이제 폐지 관련없고, 이거 연통제 폐지가 요런 어려운 사항들 이제 뭐냐면 낳게 된 원인이 되죠. 연통제 발각이.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여외국지사들 의거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박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열. 예. 그 박열 예전에 영화도 나왔죠. 예. 그래서 박열이 이제 자체적 불령사라는 무정부주의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 항태자 암살 미수 사건을 이제 뭐냐면 했고, 그 여자친구가 가네호네콘가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이 박열이. 요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강홍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늦은 나이도 이제 60이 넘은 나이도 그 당시 사이토 총독이 폭탄 던졌죠. 물론 불발이었지만. 그래서 요 두 사람은 약간 기억을 해줄 필요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강홍구라는 사람은 가끔 TV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1088번을 볼게요. 박열과 간해코 등이 공모하여 항태자 신호익도의 결혼식에 폭탄을 뭐냐면 투척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폭탄을 던져 항태자와 정보 고관으로부터 처단하려고 사전에 발각된 사건이었다. 박열은 1926년 2월 26일 날 청공판장에서 한인각 일본 국민들이 반항하는 것은 항구적 운명이라고
거사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이 박이어든 또 동아시아 교과에서도 나와요. 간해홈 있고 관련돼서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자, 기타 단체들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이제 1920년대 무장 독립 투쟁을 이제 보죠. 이 내용을. 자, 요 과정은 이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체가 있었다, 없었다, 또 그 결합됐다가 뭐 또 해체됐다, 뭐 해체 모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좀 보고 나서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 1920년대 30년대 중반까지 만주 연해주 지역의 항일 투쟁을 볼게요. 자, 일단 이제 1920년에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죠. 봉오동 전투가 국내 진공작전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자, 이때 이제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국무도독부군, 국민해군 이렇게 있는데 대한독립군이 주축을 해갖고 했다는 거죠. 봉오동 전투는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있고요. 네, 기초에 언급됐고요. 근데 이 봉오동 전투를 겪고 난 후에 그 일본 애들이 그 만주 지역에 어떤 주둔권이 필요해가지고 익힌 그 조작 사건이 훈춘 사건이야. 그래서 중국인 마적 집단들 이제 뭐냐면 매수를 해가지고 훈춘에 있는 중국인 일본인들을 공격하게 되죠. 자국민들을. 그래놓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군대를 주둔하게 돼요. 만주 지역 부근에. 그래서 청산리 전투를 이제 그때 하게 되죠. 청산리 전투에서 주로 활동했던 부대는 북로군정서군이 주로 활동했죠. 대한독립군도 활동했지만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거고. 자, 봉오동 전투와 이제 청산리 전투를 겪은 후에 일본 애들이 이제 대규모 그 보복 작전을 하죠. 간도 참변이야. 자, 간도 참변에서 이제 이걸 견신 참변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독립군 조직이 이제 뭐냐 타격을 받고 많은 교포들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다른 데 이동하자 해갖고 그 당시 여러 독립군대들이 이제 부대들이 조직한 게 있는데 이게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예. 대한독립군단은 그 뒤에 이제 또 대한독립군단이 또 있어요. 요거가 좀 별개 조직이니까 좀 분리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서해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는데 자, 여기 안전지대 이동해서 부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한인 동포들의 어떤 피해를 방지하고 중국 측의 해산 요구에 이제 대응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소련 쪽으로 넘어가려는데 이 소련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적군하고 백군이 막 싸웠던 시대예요. 적백 내전이 있었던 시대죠. 자, 그래서 이제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자유시는 스보로든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하바rov스크 그 강 부근에 있는 도시예요. 자, 거기에서 이동해서 적군을 도와줘, 적군을 이제 지원을 해갖고 적군으로부터 이제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자치 지역을 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넘어갔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 넘어갈 시점에 적군이 처음에는 넘어가고 했어. 근데 이제 막상 넘어오니까 적군과 백군의 대립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전돼서 적군이 이제 막 이제 우위를 이제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건립돌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귀찮게 된 거죠. 왜냐면 얘네들 이제 대한군 독립단을 이제 그 지원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 강복군 그러니까 독립군을 지원할 경우에 일본의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등등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자유사건이 일어나는데 요때 이제 뭐냐면 자유사건 배경을 보면 뭐 상하이파 공산당과 이르치카 공산당이 다투게 돼요. 그래서 상하이파 공산당 산하에 그 사할린 부대가 있었고 이르치크파 공산당 그 산하에 자유부대가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소련 정부는 이르치카 공산당 지원을 하고 이 방면에 이제 상하이파 공산당은 독립군들을 이제 뭐냐면 지지를 받고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아까 소련이 입장할 때 일본의 압력 아래서 뭐냐면 이르치파 공산당과 연합을 해갖고 독립군들을 무장 해제를 시키게 되고 동시에 사할린 부대도 무장 해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소련군과 디트리히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상하파 공산당과 독립당을 무장을 해제시켜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고, 이게 그 유명한 자유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유시 사건 이후에 이제 나머지 이제 잔존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 통일부를 결성하게 돼. 대한 통일부. 그리고 종전에 이제 만주에 있었던 이제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자유시적으로 가지 않았던 그런 이제 부대들이 대한 독립군단을 다시 조직을 하게 되고, 이때 대한 독립군단은 서희 조직한 대한 독립군단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북만주일 때는 대한 독립군단, 그다음에 남만주일 때는 8개 독립군 단체가 통합돼서 대한 통일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대한 독립군단이 신민부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이게 대한통일 군단은 대한통일부죠. 대한통일부는 둘로 다시 나눠져. 의군부, 공화파 이렇게 나눠져. 의군부는 이 복벽 집단들로 구성돼 있고, 조선 왕조 돌아가자. 근데 공화파들은 시대 뒤떨어진 거다 해갖고 공화파인데, 공화파도 참의부하고 정의부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의군부하고 공화파 간의 또 유혈 상태도 일어나요.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세 개파로 구성이 되죠. 만주 지역에. 그 중에 정의부가 제일 컸던 거고요. 참의부는 임시정부에 가담하는 그 공화파 세력들이고, 이에 반해서 정의부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그 과정에서 이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한국 독립군 운동가를 잡아오면 그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경무국장이었던 그 당시 중국의 우진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아가 체결을 하면서 그 당시 독립군들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간내나 북경 일대나 신간에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그 영향을 받아갖고 삼부가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삼부 통합 운동이 이뤄지게 되죠. 자, 삼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제 그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가지고 두 개로 따라하는데, 종전의 삼부들 다 해체하고 개인 단위로 조직하자는 개인 본위 조직론과, 기존의 단체를 유지한 채 어떤 특정한 단체가 중심이거나 아니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연합하는 형태로 이제 하자라는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이 등장하게 되죠. 개인 본위 조직론은 신민의 군정부가 이제 주도를 했고요. 신민의 군정부가.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조직 중심 조직론은 큰 조직이었던 당연히 정의부가 주도를 했고, 거기에 신민부, 민정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물론 이게 도식적으로 나눈 거고, 각 3부가 이제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또 해청무효하고 그래요. 막. 그래갖고 개인 본위 조직론은 주로 이제 이렇게 전민족 유일단 조직회를 촉성회를 만들고요. 네,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들은 전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민족 유일당 조직회는 촉성회는 신민부 군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정의부와 참의부가 참가하는 형태고요. 이들이 이제 혁신위회가 되고 한국연합회가 되고요. 정치단체가 한국독립당이 돼요. 그리고 그 산하로 지정청이 이끌었던 한국독립군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전민족 조직협의회는 정의부가 주도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참의부와 신문민정부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남만주에서 국민부가 이름 바뀌고, 국민부는 다시 조선혁명당이라는 정치 조직과 조선혁명군이라는 그 군사 조직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조선혁명당에서 조선혁명군인데 양세봉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죠. 자, 그 다음에 이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1930년대 초반에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군과 연합을 해갖고 이제 공동작전을 하죠. 그래서 한국독립군은 중국 홍조군과 연합을 했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사도해자, 동병성 등등의
그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 의용군은 여러 잡다한 세력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회주의 세력들도 있고요. 자, 하여튼 이들은 이제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 신계정 전투, 통화정 전투 등등을 했다. 근데 양세복이 나중에 피살당하거든요. 그래서 피살된 이후에 조선혁명군 정부 바뀌고 원래 조선혁명군 자체는 민족주의 군사단체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국 이용군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과 교섭하면서 양세복 이후에 이게 이제 사회주의 단체로 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세봉 자체는 민족주의자지만 이 사람은 또 공산당은 또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산하에 있었던 조선혁명군은 어떻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 단체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선혁명군 정부는 동북한일연군이나 또 이렇게 이제 있고 동북한일연군 앞에 이제 산하부대에서 이제 강복회가 있고요. 강복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성이죠. 그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같은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크게 승리하게 되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국 관내에서 이제 국민당이나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이제 국민당이 내려오면 너네 지원해주겠다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뭐 임시정 요청이라든지 중국 국민당의 지원 약속을 받고 정치 조직 같은 거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조선민들 밑으로 내려가고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관내를 많이 이동하게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1920년에 그 봉오동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초반에 만주 독립운동 이렇게 보고 이제 좀 정리했고요. 193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만주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군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어떤 단체냐면 중국 공산당의 동국 항일 연군들 인데 양의 연군은 중국 공산당이 조직을 했고 그 중에 일부 남아 있었던 잔존 사회주의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던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한국 독립군 부대 편성을 내용을 보면, 자, 배경을 보면 무장 독립 전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3.1운동에 통한 일제 장악한 탄압에 분노해서 그 당시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군 기지가 증가됐죠.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 증가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대 평소에 노력해갖고 그다음에 군자금 조달, 뭐 군사교육 같은 거 했었고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북만주 지역을 좀 볼게요. 북만주 지역은 위치적으로 이제 그 지도 보면 요 지역을 여기에 예. 그다음에 남만주 지역은 요쪽 부분을 이제 얘기한 거고요. 자, 북간도 북만주 지역의 부대들 보면 군민회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계통의 이제 부대인데 군민해군, 그다음에 대한독립군, 그다음에 이 죽죽을 했다. 김봉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북로군정서군이 있는데 이 북로군정서군은 전에 대종교 집단들이 만든 중강당 조직을 바탕으로 만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중강당이 나중에 그 뭐 임시정부에 들어가면서 이름이 이제 북로군정서군으로 바뀌었던 거죠.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거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북로군정서군. 자, 1090번을 보죠. 대한군정서는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를 지지했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군정서를 북로군정서로 명명했다. 그러니까 그 정의당이 이제 중강당 있죠. 중강당이 이제 대한군정서 이제 이름 바뀌고 북로군정서 이름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간도 남만주 지역을 볼게요. 남만주 지역은 예전에 이제 경학사나 부민단, 한족회 등등의 계열에 주민자치기구들이 있었어요. 예, 사무부에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이제 군정기구까지 합쳐지게 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에 들어가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서군전서군으로 바뀌어요. 서군전서군.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운동 직후에 서간도 지역 그 한인 자치기구였던 국민단이 한족회로 발전하여 그 산하에 무장 조직인 군정부로 편성하였다. 한족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자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는 군정부를 서로 군정소로 바꿔 불렸다. 그래서 이정천이 지휘하는 이정천이라는 건 지정천이에요. 지정천. 지청천인데 지청천. 예. 지청천은 이정천이라고 또 부르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일제 탄압을 받다 보니까 국내에는 가족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이름이 알려지면 탄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 그래서 지청천인데 원래는 이청천을 불렸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지청천은 되게 유명하죠. 원래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거기를 버리고 이제 지를 버리고 한국 독립군에 참여해가지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독립군들을 양성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뭐냐면 또 자유당 정권 때 들어가서 뭐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기출 문제 풀면서 좀 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청청, 그러니까 지청청이 지휘하는 선호군정서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한편 의용대를 편성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감행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군정부가 수립되고 군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서로 군정서군으로 계칭을 하죠. 자, 요 신흥학교는 신흥무관학교 개편되고 독립군 양성하고 이게 그 10년 동안 운영됐다가 나중에 이제 탄압받고 재정이 없어갖고 이제 폐교를 해야 10년 동안 운영됐어요. 이 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는 단체가 대한독립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한독립단. 대한독립당은 그 유림 지도자들이 했던 복벽운동 단체야. 그래서 3.1운동 이후부터는 대부분 공화주의로 이제 넘어갔지만 그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복병운동 단체가 좀 남아 있었어요. 예, 대한독립단 단체가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독립당은 원래 복벽 조직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강복 총영으로 이제 개편돼. 여러 조직들 합쳐서. 그래서 공화주의 단체로 바뀌어요. 복벽 운동을 했다가 대한독립단은. 그래서 요게 이제 대한독립단 자체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벽주의 단체였다가 나중에는 여러 단체들과 합쳐져서 임정 밑에서 이제 들어가서 강복군 총영이 개편되면서 공화주의 단체로 바뀌게 됐다. 성격이. 예. 자,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는 잡다한 여러 부대도 있죠. 네, 활성당, 뭐 경비대, 신민당, 자유대대, 사할린 부대인데 이 자유대대와 이제 사할린 부대가 나중에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일으킨 게 자유시 사건이죠. 그래서 자유대대는 이르축구파 공산당이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사할린 부대는 사회파 공산당이 있는 색이죠. 자, 이런 이제 여러 세력들로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잠깐 볼게요. 자, 다음은 1920년에 매일신보에 보도한 기사이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한독립단의 활동에 관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자, 이 대한독립단은 아까쯤에 이제 얘기를 했죠. 원래는 이제 그 유림들 중심으로 만들었던 복병운동 조직 단체였다가 요 박장호, 조맹성 이런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여러 조직들과 합해서 뭐 대한청년단 연합회와 해서 강복군 총회로 개편되고 복고주의 단체에서 복병주의 단체에서 그 공화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답이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서 일제 축소한 계획을 가지게 됐다. 답이 4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건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고요. 예. 자, 요 내용도 여기 있고, 그래서 한국사 능력 기출에도 나왔고, 그 예전에 인구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대한독립단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좀 듣보잡 단체지만 나올 수가 있어.
자, 국내 진공작전. 그래서 3.1 운동이 증가되는데 독립군들이 한남이나 한복, 평북 지역의 국경에 중국하고 국경에 있었던 지역에 아주 전개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넘어와서 뭐냐면 강공서를 공격하다가 일본군이 오면 그 튀는 거죠. 중국 주고. 그럼 일본이 그 당시 중국을 튀면 이제 넘어가지 못하니까 잘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 갖고 했던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봉오동 전투가 나오죠. 여기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죠. 1926월 달에 나왔던 거고 최근에 또 영화도 나왔죠. 이거 관련돼서. 자, 봉오동 전투의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만주의 한국 독립군이 한반도 북부에 일본군의 어떤 간청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삼두자 전투가 일어나. 그래서 이 삼두 전투는 이제 독립군이 이제 통상적으로 수행했던 소규모 국내 진입 작전이었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그 뭐냐면 삼두자를 출발해서 두망을 건너서 흥병 그 순찰 소대를 격파하고 다시 기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삼두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일본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한개 중대하고 그 황병경찰 중대를 두망을 건너서 이제 월경 추적대라고 하죠. 월경대대를 만들어가지고 추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 독립군들이 여기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섬멸시키는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삼두자 전투는 여기 이제 좀 1년에 몇 개 전투도 구성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건너와서 일본군을 공격하고 그리고 일본의 황벌 순찰소대가 건너 다시 올라니까 보복 차원에서 기다렸다 공격한 이걸 이제 두 개의 전투를 이제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월경 추격대대를 편성을 해요. 보복을 하려고. 그래서 일본군이 독립군 근거지를 속탕하기 위해서 작전을 해갖고 두만강을 건너서 그 당시 독립군 본거지였던 봉오동을 공격하기죠. 자, 그때 일본 한계대대 병력이 한계대대 병력은 한 800명 정도 800명에서 1000명? 대한독립군 봉영을 공격을 하는데 이때 이제 홍명도에 있었던 대한독립군 외에도 국무도독부군과 뭐 국민해군 이런 부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그 봉오동에서 또 격파당하니까 한국 강동 연해주 지역에 군대를 동원해서 어딜 공격을 간도 지역 독립군을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청산리 전투가 있는데 이게 1920년 10월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 매월달에 일어난 것도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배경을 보면 일본의 봉오동 전투에 설국전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만주의 독립군 속탕의 대규모 작전의 수입 필요성 때문에 일본이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독립군들이 계속 건너오니까 치고 빠진 거든. 그래서 비록 월경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토벌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기지는 한반도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 그 남만주일 때나 이런 북만주일 때 뭐냐면 주둔권이 필요했어요. 그때 일본군이 주둔해가지고 거기 장기 주둔하면서 요 주둔지를 필요 그 바탕으로 해서 주둔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 독립군들 공격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주둔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북만주 지역의 일본군 주둔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 뭐냐면 훈춘 사건이야.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이 일본 진입을 거부하니까 출병 구실을 조작하고 자신의 주둔권, 그 북만주의 주둔권 확보하기 위해서 훈춘 지역에 마적을 이제 시켜가지고 일본의 어떤 그 일본인들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분 삼아서 자국민 보호해서 주둔권과 이런 것들을 얻게 돼요. 자, 그래도 이제 그 북론 군전소군이 주둔을 해갖고 뭐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국민해군, 독립군 연합부대가 그다음 일본의 토보에 대응해서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백두산 일대로 이동하는데 요 과정에서 9차례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총칭해서 청산리 전투라고 해요. 이렇게 그 과정에서 뭐 몇 명 사살했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1200명 사살됐다 설도 있고 뭐 더 많을 거다 3000명 이상이다 별로 안 된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일본군이 대량으로 사살된 방면에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독립군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독립군들이 그 당시 무기가 뛰어났어요. 무기. 체코제 무기도 뭐냐면 무장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 체코 군들이 그 뭐냐면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도중이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죠. 예, 그때 이제 뭐냐 1차 세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군들은 그 당시 유도부 건너와서 자신의 원수였던 오스트리아 계속 싸우려 했는데 이제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무기를 독립군들에게 싸게 풀었던 거야. 근데 체코는 그 당시에 무기를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기관총이라든지 뭐 그 당시 소총 이런 것들이 일본제 상대가 안 돼. 특히 일본 기관총 같은 거 유명하죠. 그냥 이게 뭐랄까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그 체코의 무기가 훨씬 뭐냐면 일본제 무기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형지물을 많이 잘 이용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포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있고 전략 전술을 되게 잘 세웠죠. 종신 방어 전술이 돼가지고 적이 쳐들어올 때 한 번에 1대1로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적을 뭐냐면 안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어떤 점에 딱 지적해서 이제 적이 어느 정도 소모한 상태에서 전력을 소모한 상태에서 어떤 지점에서 딱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서 뭐냐면 적을 섬멸시키는 방법이야. 예.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전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도참변을 볼게요. 간도참변은 경신년에 났다 경신참변하고 하는데 그 당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대패에 대한 일제 대교 보복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한인들이 죽게 되고 독립군도 타격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사단 병력을 동원해 갖고 한인 교포들 한 3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예. 세계사단이면 일본 그 당시 한계사단 편제가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만 명, 4만 5천 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그 독립군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관련된 내용 주는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920년 일제는 삼형도의 계기로 활발해진 한국과 만주 국경 부근에 그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군대를 파견했지만 시베리아 출병과 천상리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간도 지역에 세계사단을 출동해서 한인들을 신문 없이 무조건 잡아 총살하고 불태우는 대학살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메이진 초항의 축하 명분으로 한인들 모으고 9명을 체포, 살해한 걸 시발로 남녀노소를 불면하고 사살하고 매장하였다. 3개월을 거쳐 일본인들이 간도 일대 학살한 조선수는 3만 명이 이뤘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당시 간도 참변과 관련된 기록이 이 한국사 능력검증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은 서양인 선교사 마틴이 강도 용존에서 약 20km 떨어진 장항동과 그 밖에 두 마을을 조사한 기록이다. 이 글과 관련된 사건 거리가 먼 것은 뭐 등등 있는데 요거는 간도 참변과 관련된 내용이고 일단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있지 관련이 없죠. 거기에 이제 5번은 관련이 있죠. 관련 없으니까 5번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희 등이 중심이 돼서 대한 강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건 1914년이야. 그래서 그거는 그 뭐냐면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 이전의 내용이죠. 예,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서포트 인증번호 이제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가 66번이에요. 66번. 네, 적으셨죠? 자, 독립군 이동과 자유 사건을 볼게요. 자, 이동 배경은 일단 이제 아까 이제 경신창병을 걷고 나서 안전지대 이동이 필요 있어요. 그래서 밀사안부에 직결해. 그래서 부대를 정비하고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죠. 서일이. 자,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냐면 요 당시 지도에 보시면 자유시로 이동해요. 이 자유시가 스보보돈이라고 하는 곳인데 왜 이동을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적백 내전이었죠. 그래가지고 적군을 좀 도와주고 그 당시 그 적군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제 뭐냐면 요 지역에 독립군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인 자치주 같은 것들을 설립하려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자유시로 이동을 했어. 근데 문제는 딱 이동하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야. 이제 점점 적군이 이제 백군을 이긴 상황이었고 또 소비에트 정권 입장일 때는 이 독립군들이 처음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막상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일본의 또 압력을 받게 돼요. 신생 정권 안에서는 외부의 압력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든 이제 뭐냐 무장을 해제시켜가지고 뭐 적군에 편입시키든 쫓아내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자유 사건이 터지게 돼요. 자,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요 표를 보고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미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만주에서 이제 오기 전에 그 요 지역에는 상하이 공산당파 계열이었던 그 이르치크와 공산당 계열 두 개의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할린 부대였던 사할린 부대, 상하이 공산당 계열인 사할린 부대와 그다음 이치크파 공산당 계열이었던 자유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세력 갈등을 이제 빚고 있었는데 소련은 이르치크파 공산당이었던 자유대들을 지지하죠. 얘네들이 이제 좀 약간 친소련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뭐냐면 독립군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독립군은 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 상하이 공산당 밑에 있는 사할린 부대를 뭐냐 지지를 하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한 편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일본의 압력을 받은 소련이 무장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해 이르치파 공산당이 동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해산을 시켜 독립군이 거부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상하이파 공산당의 자유대대와 독립군 부대가 이 이르치파 공산당의 아니 사할린 부대와 독립군 부대가 자유대대와 소련군의 공격을 받고 뭐냐면 많이 죽거나 항복을 받고 포로 잡히게 돼요. 그 사람들 많이 이제 적군에 이제 뭐냐면 편입이 되고요. 홍범도도 그때 이제 뭐냐면 적군에 들어가게 되죠. 강제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일본은 만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자유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운형이 이 사건에 화를 나갖고 왜냐면 같은 이제 뭐냐면 그 사회주의새끼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누구 찾아갔냐면 레닌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막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유사건이 있고 자유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독립군 조직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크게 이제 두 조직이 있죠. 대한독립군단과 앞에 있는 서희 조직한 대한독립군단 달라요. 대한통일부가 있어요. 대한통일부. 그래서 두 개도 이제 조직이 개편되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같은 경우에 북만주 일대에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북로군정서군, 대한군민회, 신민단, 강복단, 연합부대 이렇게 해서 있고 나중에 신민부가 돼요. 신민부. 대한통일부는 8개 단체로 이게 통합됐던 단체들이죠. 근데 여기 안에서 또 내분이 이제 형성이 돼. 이 내분 사항을 좀 보면 여기 있네요. 자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내분이
이제 상황 보면 남만주의 통일부는 그 정치 지향이 두 개는 있어요. 공화파하고 복벽파. 예. 공화파는 이제 뭐 다수고 복벽파는 소수군요. 이게 좀 약간 나이 많은 의병장 출신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서로 간에 내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복벽파들이 따로 의군부 독립해 나가요, 얘네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복벽파 출신들이 공화파를 공격해. 이게 홍모자 윤혈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화파 안에서도 두 개 계열이 있어요. 하나가 정의부와 창의부인데, 정의부는 이제 참의부는 이제 먼저 설명하면, 창의부는 임시정부에 들어가는 부대예요. 임시정부에 이제 들어가서 합류했던 있고, 그래서 임시정부 참의부에 이제 뭐냐면 자기 직할로 상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자기 예하로 둬요. 그리고 임시정부 가담하지 않았던 나머지 세력들 있죠. 나머지 세력들은 정의부로 들어가게 된 거야. 정의부. 근데 세력이 참의부와 정의부 중에 어느 게 더 세력이 크냐면 정의부가 더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국민부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봤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부가 분할돼. 여기에서 이제 신민부, 대한독립군단이 개편된 신민부가 있고, 대한통일부가 두 개로 나눠서, 공화파들이 두 개 나눠서 정의부하고 이렇게 참의부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 중에 제일 큰 세력이 어디냐면 정의부 세력이야. 정의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3부의 특징을 보면, 독립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제반의 행정기구를 갖춘 만주 한인사회의 통치 자위기구 있고요. 그리고 3부가 각각 민정기구하고 군정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놀아. 또,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신민부 안에서도 군정기구, 군사를 감당하는 기구와 민정기구, 민사기구들이 또 조직 계열이 또 달라요. 또 상권 분리까지 이제 했고, 일종의 정부 형태를 유지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조직의 특징.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 사업이나 조합 건설 같은 산업 진흥 운동과 무장 투쟁을 병행했고요. 관할 기구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의부를 볼게요. 참의부는 임시정부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육군 주만 참의부인데, 창립 배경을 보면 아까 이제 그 통일부에서 공화파하고 복벽파가 싸웠다고 했죠. 그 중에 공화파 중에 상위 임시정부를 지지자들이 결성했고, 그 지위와 위치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이었고요. 그리고 참여부 지휘 부분 다 압록강 연안이죠. 압록강 연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국내 진공작전도 원활히 수행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부 한국자치연합회가 개편됐다. 이렇게 있고요. 저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주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역할은 국내 진공작전, 평양도 중심으로 했고, 사회도 총독이 승선한 성박을 공격했고, 뭐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 자, 정의부들 보죠. 정의부는 3부 중에 제일 규모가 컸고, 길림과 봉천 중심으로 남만주 일대 결성했고, 참의부의 가담하지 않은 세력들이 결성했죠. 공화파 중에. 이들도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고 신민부를 볼게요. 신민부는 북만주 지역이고 당연히 북로 군정서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자인데 못하네요. 대종교 신자도 구성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정의부, 신민부, 그 다음에 참의부는 민정과 군정기구 다 같이 구성이 됐고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실천했다. 1114번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많죠? 내용들. 이거 한번 다 보세요. 참고로 이게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에서 나오겠는데 제 생각에 천재교육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 천재교육이 인고용은 딱 알맞아요.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상세해요. 풍부하고. 금성출판사 많이 보시는 분이 있는데 금성출판사는 좀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봐서 그런 거지. 제 생각에 인고용어는 천재 교육, 그 다음에 중앙 에서 나온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니 보면요. 자, 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그 법무사에 나온 걸 볼게요. 법무사 이제 교과서도 있겠는데 읽어볼게요. 자, 3부는 단순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라 나름대로 제방기구와 제도를 갖추고 만주 한인사회를 통치한 자치족이었다. 그래서 정의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리 체제를 갖췄고 시야의 한인사회를 구,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 각기 자치를 하는 통치체제를 구성하였다. 3부는 이러한 통치 조직과 그 시야의 군대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실행하는 어떤 정부의 역할을 이제 띈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학교 설립을 통해서 교육, 산업, 그 다음에 노동강습소, 식상조합, 소비조합 같은 결성을 통해 산업진흥운동과 무장투쟁을 들 수 있다. 3부는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활동을 위해서 가나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참의부는 호당, 연평군 10원의 의무금을 징수했고 정의부는 매호마다 연간 6호의 의무금을 따로 소득세 부과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군대도 유지하고 이제 조직도 유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냐면 조직 형태, 조직 내용의 특징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민정기구는 각기 가나을 지역의 동포들에게 자치행정을 맡는 민정기구 입헌 조직의 조직을 구축했고 군정기구 같은 경우는 독립군의 훈련과 작전을 맡은 군정기구를 설치해서 자체 독립군을 형성하는 등 활동을 했다는 거. 자, 근데 이렇게 3부로 통합했는데 3부가 이제 나눠졌는데 통합의 계기가 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스야 협정하고 그다음에 신간의 결성이나 그다음 국내 이제 간내 통합 운동이 이제 영향을 줬는데 자, 먼저 미스야 협정을 볼게요. 미스야 협정은 1925년에 맺어졌죠. 그 당시 이제 만주는 장자림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사 얘기할 때 봉총파 계열 있죠. 그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만주 동삼서의 장자림과 경무국장이었던 우진,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 미스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만주 동삼성의 장자림 영향 경무국장인 우진과 장자림 그 군벌 밑에 있는 우진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가 맺어진 조약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군 탄압과 관련된 거야. 그때 이제 그 일본 애들은 한국 독립군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령선인이라고 했어요. 선인이라는 것은 조선인이라는 뜻이죠. 조선인. 불령은 불운한 조선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주에 있는 불령선인 단체들 해산시켜 무장을 해체하고 무기와 탄약을 몰수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주 그 장자린 군대가 독립군들 잡아오면 얘네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미스 협정의 영향 크죠. 그래서 만주의 독립군들에 큰 타격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통합의 배경이죠. 만주 유일당 운동의 배경이 되죠. 삼보 통합 운동의 또 배경이 됐다. 하나로 힘을 합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뭐 신간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국내 그 간내 통합 운동도 큰 영향을 줬다. 예. 그래갖고 이제 만주에서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 삼보 통합 운동이나 자, 그래서 이제 통합 운동하는 배경을 볼게요. 자, 1920년대 후반 국내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 내용이 있고요. 여기 뭐 중복된 거네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 체결로 독립운동 위축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국내뿐만 아니라 여기 안 나는데 중국 간내의 통합 운동도 있죠. 중국 간내. 자, 그래서 이제 정의부 주도 아래 여러 차례 통합 회의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위견 대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 대립의 주 내용을 보면 개인 본위 조직론하고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본위 조직론은 기존의 모든 단체를 해산하고 3부를 다 해산하고 개인이 이제 상태에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 혁신회, 한국독립당, 독립군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은 되게 기존의 단체를 유지한 가운데서 하자는 거야. 그래서 단체 본위 조직론은 기존의 단체를 연합하는 과정에서 하자. 그러니까 세 개 단체가 지분을 균등하게 나눠 먹으면서 하자. 근데 단체 중심 조직론은 그 정의당이 제일 크죠. 정의부가 제일 크니까 정의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신민부나 이런 그 참여부를 통합하자는 논의야. 예. 당연히 단체 본위 조직론하고 단체 중심 조직론은 정의부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그 외에도 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 대립, 분파주의, 일제와 만주군부의 방해 등등 이제 여러 분열 요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다시 이제 구체 보면 그 위에 표도 돼 있긴 하지만 요걸 이제 좀 약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보면 참의부 있죠. 참의부, 정의부, 뭐 이렇게 신민부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밑에를 보여야 되겠네. 예. 요걸 보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전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 본위 조직론 주장했던 애들이죠. 그래서 정의부가 주도를 해갖고 거기에 참의부, 신민부 인사들이 일부 참여했죠. 신민부 중에 민정기구들이 이제 많이 참여했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국민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조선혁명군과 조선 그 혁명단을 만들죠. 이게 이제 정치 조직이고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는데 군사 조직이죠. 그 다음에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는 신민부 군정파들이 중심을 했고 일부 뭐 정의부와 참의부 인사들이 했죠. 얘네들은 이제 주로 내용이 뭐냐면 개인 본위 조직론 같은 것들을 조직해요. 예. 그래서 북만주 지역의 혁신위에 한국 총연합회라는 이름을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정치 조직인 한국 독립당, 군사 조직인 한국 독립군, 요걸 이제 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지청천이죠. 지청천이 이끌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쳐 모여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관내 민족 유일당 운동인데 요거는 또 설명할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 하기로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